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글지마 작가님이 잠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녹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대본을 꾸리고 이번에 나오실 게스트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같이 짠 질문과 대본을 토대로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사실 글지마 작가님과 제가 페어 그리고 각자 서점에서 작업물을 보고 정말 모시고 싶다라는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에 이번에 같이 모시게 되었고요. 작가님이 내신 작업물들의 제목은 보통의 우주여행자 그리고 스페이스 캔디스토어, 평행우주 광고사 등의 책 등을 내신 우리 피츠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1부 제목 작가님이 읽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 들어볼 건데요. 잠깐 읽어주실까요? 1부는 우주를 여행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피츠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혹시 이 제목 보셨을 때 떠오르시거나 이랬던 부분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는 구분된다? 라는 데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고요. 정말요? 중간에 업을 바꿨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일단은 조금 찡하게 와닿은 게 있었고, 제가 우주를 컨셉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분들께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와, 즉흥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완벽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에 대한 질문들 조금씩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츠의 인스타그램 소개글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얼굴을 감싸지고 계신데요. 평행우주여행사 우주비행선을 자동차처럼 일반인도 쉽게 운행할 수 있는 근미래의 우주여행기를 그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츠의 정확한 뜻과 소개글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피츠라는 제 작가명은 일단 부모님이 주신 이름의 이니셜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영어로 하면 꽤 그럴싸한 SF적 소재가 되거든요. 파크 인 선 이렇게 해서 태양 안의 공원이라는 뜻이 돼요. 네, 여기서 제가 우주를 워낙 좋아했고 가운데 더를 넣어서 파크 인 더 선 이라고 하면 언젠가 써보고 그려보고 싶은 주제가 되기도 하고 SF적 성격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자로 PITS 이렇게 해서 제 작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의 소개글에 대한 의미는 어떤 부분이 좀 담겨 있을까요? 우주비행 운행할 수 있는 근미래의 우주여행기를 그린다라고 써놨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그림을 생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주제의 작업을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됐던 소재가 우주였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예를 들면 스타워즈처럼 스페이스 오페라물도 있을 거고, 마블사에서 하듯이 초능력자가 나와서 지구를 우주적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봤던 딥 임팩트처럼 SF 재난 영화도 제가 그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보면 특출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싫더라고요. 물론 저도 보는 건 진짜 좋아해요. 모든 대부분의 SF 장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제가 막상 이런 이야기를 그린다? 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좀비 아포칼립스 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저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남고 싶지 않고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영웅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게 한다는 게 저랑은 안 맞는 장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더니 그냥 평범하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우주 여행이고 그런 우주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관광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모험이 있고 낯선 공간에 갔을 때 그 떨리는 정도, 요 정도의 여행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여행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그리고 책을 낸다는 게 일종의 소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행을 소개한다? 여행을 소개하는 건 여행사지? 그럼 나는 여행사란 컨셉을 잡고 근데 우주 여행? 지금 우리 현 인류는 우주 여행을 이렇게 모두가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우주 여행이란 상상을 좀 더 현장감 있게 가져오려면 평행 우주에서 여행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평행 우주 여행사라는 컨셉으로 네.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면 나도 재밌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소개글까지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네. 너무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트 작가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느껴지듯이 계속 여행을 하고 어딘가를 계속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서만 산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네네. 라는 생각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 여행자, 우주 여행사라는 작가님만의 의미가 정말 돋보이는 책들을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책을 읽은 먼저 독자로서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첫 번째 질문만 드렸는데도 이렇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래커스북에서도 소개했었던 보통의 우주 여행자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독립출판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주를 일상 반경처럼 걷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서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만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 책이 19년도에 나와서 이제 3년쯤 된 책인데요. 네. 네네. 기본 골자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우주 모험기, 여행기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태껏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지를 먼저 주셔서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더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들 당시가 사실 조금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 전에는 원래는 유화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좀 네. 크고 헤비한 그림책 작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붓을 드는 게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도구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도구로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네. 네네. 그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게 해줬던 책이라고만 딱 덮어놨었는데 네. 생각을 해봤더니 네. 책의 첫 페이지가 여행자인 가영이가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이 여행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낯선 생물들과 우연한 마주침을 겪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혼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들이 넘어가다가 네네. 마지막에는 다녀왔습니다 하고서는 둥지로 돌아가는 페이지로 끝나더라고요. 이걸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게 당시에 제 상황이나 바람을 담았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건을 겪어내는 과정이 이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저를 괴롭히던 일들은 사실 다 잘 정리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둥지로 잘 돌아왔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낯선 여행지에서 산책하듯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언젠가는 이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이 끝날 거다. 그러고 너의 편안한 홈 스윗 홈 둥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 일단 먼저 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와, 작업을 다 끝내고 판매를 할 당시에는 이제 의미를 다 발견을 하지 못했던 책이었으나 이후에 작가님이 새로운 그때의 의미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더 특별해질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또 같이 드려볼게요. 작가님은 언제부터 미지의 세계, 우주의 세계에 푹 빠져서 그림과 글로 옮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본래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리게 되신 시기도 궁금합니다. 네. 언제 이런 우주 세계에 빠졌냐라고 하면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에요. 네. 고1 때였을 건데 천체와 우주? 이래서 우주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시간으로 기억해요. 네. 그때 내용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천 수억 수조 개가 있고 수금지와 목태 천해 명의 태양계가 수천 수억 수조 개가 있고 근데 이 태양은 우리 은하 내에서 나선팔 꼬다리에 위치한 조그만한 개에 불과한데 이 우리 은하조차도 우주 내에서는 정말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방대하고 광활하잖아요. 그죠. 네, 제일 컸던 감정이 해방감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탁 트이는 감정이 제일 먼저 크게 들더라고요. 네. 이런 우주의 거대함이나 방대함을 얘기할 때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인간이란 게 정말 보잘것없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그렇게 끌만도 못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존재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소한 존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외골수적으로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딩 때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하고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네. 심지어 막 나는 만화를 그리려고 태어났어.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보통의 부모님 반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공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관련 직업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그림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그 표면적으로는 그 20대 때 대학을 다니고 회사를 다녔던 시간이 부모님이 볼 때는 평범하게 대학생이 돼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한 거예요. 네. 뭐 한 7, 8년 정도를. 근데 그 뒤로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림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알바를 해서 화실 다니려고 알바를 하고 또 어느 해는 프랑스 미술 유학에 꽂혀가지고 돈을 모아서 프랑스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왔어요. 시험을 치러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당연하게 다 떨어지고 돌아와서도 그게 포기가 안 돼서 그럼 돈을 모아서 한 번 더 가야겠다. 근데 돈을 모으려고 보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돈을 버는 게 제일 많이 벌 수 있더라고요. 그럼 취업을 해보자. 그래서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목표했던 금액이 모였고 그때 바로 퇴사를 하고 지금 방향은 조금 바꿨지만 어쨌든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와. 이게 목표 지향적인 외길 인생을 파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아까 얘기한 우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조그맣고 무의미함이 주는 해방감이라는 게 이 목표 지향형 인간과 상당히 갭이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래서 갭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의미한 걸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는 걸까? 어느 지점에서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걸까?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이고 작업으로 이 우주라는 배경을 가져와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고요. 우주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네. 정말 간단하게 일대기를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 과정을 저희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과정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취업을 해가지고 집착이죠. 목표했다. 네. 그 집착이라고 표현해 주신 목표 지향적인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작가님을 또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돌아온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차라리 그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점을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겠어라고 딱 찍어놓고
방법은 찾기만 하면 됐거든요. 나 만화 그림 공부할 거니까 이거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되게 잘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림을 시작하고 나서는 좀 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워낙에 찍혀있는 방점들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 같은 것도 작가님들 다들 하시듯이 네. 다들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소하거나 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사실 모든 작가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 고민을 수없이 하다 보면은 또 자기의 색깔이 더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작가님만의 분명한 선을 보면서 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품을 보면 하나의 일러스트에 문장이 한 줄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그림의 무드를 깨지 않으면서 반짝이는 문장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장을 먼저 떠올리고 그에 맞춰 그림을 그리시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문장을 작성하시는지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요 보통의 우주 여행자 책은 그림을 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지었어요. 네. 크게 우주를 여행하는 평범한 사람이란 커다란 컨셉만 놓고 그림을 쭉 그렸고요. 네. 물론 어떤 페이지들은 끝까지 글을 못 지어서 네. 머리를 쥐어짜는 것도 있긴 한데 네. 보통은 그림을 이렇게 어떻게 그릴지 구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 뒤쪽에 아래 영역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네. 이 그림을 보면 하단에 3명의 인물이 있고 뒤로 커다란 알들과 정글 같은 배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앞쪽에는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많으니까 그럼 3명을 이번엔 그려보자. 그래서 3명을 그리고 일단 커다란 알이 그리고 싶어. 그럼 배경으로 커다란 알을 그린 다음에 인류는 현대인이고 이 알은 그럼 공룡 알로 고대 공룡과 인간이 만나면 재밌겠다. 그러면 공룡은 파충류니까 좀 이렇게 축축한 데서 살면 느낌이 살겠는데 그러면 뒤에 나무 좀 무성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요 여행자 3명은 그렇다면 공룡? 자매로 하자. 자매로 해가지고 공룡 덕후 자매 여행자. 좋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려 나갔었거든요. 다른 네. 페이지들도. 너무 멋진데. 지금 방금 작가님의 스토리보드를 본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문장을 짓는 게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 거예요. 대신에 글을 쓸 때 글이 단순하게 그림을 설명하지는 않도록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보면 그림과 대사 혹은 나레이션이 항상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독자분들도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만 신경 쓰면서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정도라고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섬세함이네요. 네. 저도 보면서 글을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림을 보고서도 연관지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림 본연 자체로만도 보면서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딜리협과 포스타입에 들어가면 지금껏 그려오신 일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BCD, 패키지 여행, 조각들, 외계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출판물을 내면서도 꾸준히 일러스트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이 원동력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전업 작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주 명쾌한 대답이네요. 네, 이렇게 직장인 분들만큼 규칙적이고 일정량의 시간을 작업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거 치고 작업량이 많진 않은 편인데 아닙니다. 네네. 원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독자분들께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가 엄청 대단한 이야기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이야기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하게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죠. 네네.
작더라도 질문을 꼭 남겨놓고 싶어 하고요. 네. 혹은 열린 결말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음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네네.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독자분들께 말을 걸어야 반응을 하고 대화를 하러 들어와 주실까에 네. 대한 방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테스트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원동력인 것 같고요. 와.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딜리업과 그리고 포스타임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피트 작가님 작품 열렬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작가님이 건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써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개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 혹은 배경을 보면 형광 노란색, 파란색 계열뿐만 아니라 보라색, 초록색 등 다양한 컬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우주의 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색뿐만 아니라 빛금, 모눈 같은 디테일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용하시는 일러스트 기법 혹은 프로그램 툴 같은 팁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주의 색은 작업을 할 땐 일상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 인류에게 우주는 진짜 완전 100% 미지의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일반적인 색깔을 쓰게 되면 상상을 좀 막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현실에서 잘 볼 수 없는 색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봤던 과학 잡지에서 자연계에는 형광색이 없다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형광색을 좀 적극적으로 써볼까. 네. 그래서 막 총천연 형광색이 이렇게 주변에 널려있는 환경이다? 이러면 이질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워낙에 제가 색 쓰는 걸 좋아해서 훌륭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색을 쓰게 된 것 같고요. 네.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네. 도형 같은 조형들은 집에 이렇게 도형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화방 가면 도형자 쇼핑하는 게 약간의 취미이기도 하고요. 도형자. 네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어릴 때 기억이 나서 너무 처음엔 한두 개 사서 그려본 게 그릴수록 제 그림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네, 스케치는 그렇게 하고 도트 패턴이나 빗금 패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보던 흑백 만화의 스크린톤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색할 때 포토샵을 주로 쓰는데 그 관련된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작가님이 팁까지 알려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보통의 우주 여행자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상상의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고 계신 건데요. 미지의 공간을 상상할 때 도움이 되는 작가님만의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평소에 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만화책을 봅니다. 네. 특히 판타지물을 제가 좋아해서 네. 많은 분들이 보시는 로맨스 판타지물 말고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 때 8, 90년대에 봤던 그런 판타지물들을 주로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떤 미지의 공간이나 우주 관련된 이미지를 상상할 때 쓰는 방법은 제가 작업을 할 때 보통 작업 순서가 3가지 단계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잡는 때, 그리고 콘티 등으로 구체화시킬 때, 그리고 본 작업으로 그림을 쭉 그릴 때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3번째 본 작업으로 그릴 때가 되면 네. 거의 노가다로 그냥 그림만 그리는 단계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단계를 뭐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뇌가 완전 땅땅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네. 그림만 그리는 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새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인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아카이빙을 되게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네네. 네, 거의 하루에 절반 이상을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면서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모은 이미지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거를 쭉 인쇄를 해서 작업 책상 앞 벽면에다가 쫙 다 붙여놔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3일에서 일주일 시간 동안 낙서만 해요. 네, 그래서 낙서를 하다가
뭔가 또 막힌다 싶으면 벽을 멍 때리고 보다가 네. 또 낙서하다가 멍 때리고 보다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낙서들에서 재밌어 보이는 조형이 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조형을 보면서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하거나 네. 평소에 이렇게 수집해놨던 소재들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네. 제가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진데요? 약간 그 작업을 하면서 딱딱해졌던 그 마음이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무의식에서 꺼내가지고 네네. 이제 그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보면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도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 방식인데 제가 말한 게 맞나요? 네네. 아, 너무 맞습니다. 네네. 작가님만의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었지라고 하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CCTV를 살짝 거의 이제 한두 달 주기로 계속 바뀌겠네요. 벽면의 이미지들이. 네네. 되게 귀찮아요. 크기도 다 들쭉날쭉이고 이렇게 저기 거의 천장부까지 해서 쫙 다 벽면을 쓰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루 잡고 떼고 네, 하루 잡고 프린트하고 하루 잡고 붙이고 이렇게 와. 네네 하는 편이에요. 작가님만의 의식처럼. 네, 그렇네요. 너무 멋진 루틴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6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향후 작품 혹은 활동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올해는 제가 작년 말에 나온 신간이 있어요. 네. 네. 네, 털복숭이와 보석이라는 저 스스로가 미니 그래픽 노블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간단하게 홍보를 하자면 네. 저 머나먼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털복숭이 외계인에 대한 짧은 만화책이에요. 이 외계인한테는 굉장히 아끼는 보석이 하나 있어서 매일 밤마다 얘를 닦아주고 광내주고 그리고 한참 바라보다가 잠드는 루틴이 있을 만큼 보석을 소중히 여기는 외계인인데 네. 어느 날 이 외계인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후의 이야기는 서울 곳곳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에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 구매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와, 네. 점점 기대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형광색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책의 경우는 옵셋 프린트지만 형광 별색을 같이 사용을 해서 컬러적인 면에서도 좀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너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제일 빨리 만나볼 수 있는 페어가 있다고 하죠. 네, 오는 6월 4일에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 아트북 페어에서 부스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셔가지고 크래커스북 듣고 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뭐든 이렇게 주섬주섬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1부 동안 작가님의 작업 과정과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작가님 저희 다음 주도 함께 하죠. 다음 주 2부 제목은요. 우주 여행할 때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 우주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피츠 작가님께서는 어떤 우주 여행 갈 때 가져갈 책은 무엇이었는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